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AI 발생 농장 살처분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기계적 살처분 기준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청주 구도심 상징인 지하상가가 70%나 비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청호 고린마을에 공기부양정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했습니다. 소통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전 세 번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음성에서 멀쩡한 닭 수십만 마리가 죽어나갔습니다. 무조건 3km 안이라는 기준에 맞춰 정부가 과도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기에 휩싸인 사체 더미가 트럭 적재함으로 쏟아집니다. 몇 분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던 산란닭 19만여 마리입니다. 지난 5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종오리 농장에서 반경 2.9km 떨어졌습니다. 이 농장은 사전 예찰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산과 공장이 많아 AI 바이러스의 수평 전파가 쉽지 않은 지형적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m를 남겨두고 3km 방역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제가 양계한 지 한 30년 됐는데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 방역대 유도리를 발휘를 해서 검사하고 음성이면은 출하가 되든 뭐 입식이 되든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 한 달 사이 예방적 살처분된 음성 지역 농가는 11곳. 음성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3곳뿐이지만 살처분 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7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AI가 마지막으로 터졌던 2018년 예방적 살처분 기준은 반경 500m였지만 이후 3km 내로 정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선 3km 원칙만 고수해 기계적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km 안에 무조건 살처분하는 것은 상당히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생명적이지도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전문가들도 정부 지침은 농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값비싼 손쉬운 방역이라고 지적합니다. 3kg라는 거는 이제 물론 다른 나라의 뭐 사례를 들어서 설정을 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 맞게 좀 더 하나씩 농가당 이제 어떤 평가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지. 앞서 양계협회가 과도한 살처분 기준으로 씨를 말릴 셈이냐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현재의 살처분 정책을 중단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6명이 추가되며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가 1,420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에서 50대 1명이 확진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고 진천에서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음성과 제천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 참사랑 노인요양원은 2주간 추가 확진이 없어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팬데믹 1년 만에 여기저기 비어있는 상가가 부쩍 늘었죠. 청주 구도심 상권의 상징격인 지하상가는 전체의 무려 70%가 통째로 공실로 변하면서 말뿐인 지하상가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청주시가 명색이 이 지하상가의 건물주라는데도 이렇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1987년부터 청주 도심 상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250m 규모의 지하상가. 텅 빈 지하도 양쪽으로 불 꺼진 빈 점포가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 썰렁할까 봐 몇몇 폐업 점포는 일부러 불을 켜놔야 할 정도입니다. 뭔가가 허전하고 약간 텅 빈 느낌? 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섭고. 이곳 전체 124개 점포 가운데 현재 임자 없는 빈 점포는 70%인 84곳. 정상 임대 중인 일부 점포마저도 조만간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지상보다 눈에 잘 안 띄다 보니
코로나19에 더 강한 직격탄을 맞은 건데 상점이 빠지니 손님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까지 겹친 것입니다. 매출은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80% 줄었어요. 요즘은 솔직히 문 열어놓는 건 안 열어놓는 건 집에서 편하게 이불 속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이 지하상가의 소위 건물주라는 소유 주체는 지자체인 청주시. 그런데 2028년까지 관리와 운영 전체를 민간에 위탁한 상태여서 해당 업체가 줄어든 임대료를 감당하며 매월 수천만 원대의 적자를 버티는 중입니다.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출혈 경쟁에도 나서보고 있지만 이대로 얼마나 더 견딜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지하체 소유의 시설입니다. 지금 청주 시민들이 걸어 다니시는 이 길도 공공보도고요. 화장실도 공공화장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청주시도 시설의 공공적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구제 방안은 말을 아꼈습니다. 청년층이 타켓이잖아요. 성안길 같은 경우. 그래서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좀 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청렴을 사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다양한 이제 지원책을 좀. 팬데믹 1년 동안 다수의 시선조차 받지 못한 지하상가가 구도심 상권 공동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차분 1,520억 원을 먼저 풀기로 하고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과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 400억 원과 생산 판매와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120억 원입니다. 충북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4차에 걸쳐 3,92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 달라질 일상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세상이 바뀐다 순서입니다. 이제는 거리 두기가 때려야 뗄 수 없는 새 규범이 됐죠. 서로 간격을 띄우는 물리적 장치에 이제 대세가 된 온라인 만남까지 많은 것이 달라진 일상 속에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투명 가림막이 등장한 청사, 대면 업무가 많은 민원실도 비말 전파가 쉬운 구내 식당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림막이 차지했습니다. 마스크가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한 번 더 차단을 해주니까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더 보호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림막 설치가 힘든 민간 식당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출과 직결된 테이블 수를 줄인 것, 늘어난 거리만큼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수익을 먼저 따지기보다 손님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의 이제 감사함에 좀 편하게 식사를 하시게끔 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 공간을 뛰어넘은 거리두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회와 집회, 인문학 강좌, 북토크 등 비대면 개최를 상상해 본 적 없던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시도됐고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었어요. 사적 모임도 랜선을 타고 이뤄집니다. 불과 1년 새 거리두기가 지키지 않으면 비판받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종의 규범이 되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제 친구들이 되게 여기저기 지역이 좀 다르게 지금 살고 있어서 멀리 있는 친구도 있고 했는데 코로나 이 시국에 오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익숙해진 거리두기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달 증가로 인한 유통업계 변화와 온라인 채용, 재택근무 확산 등 이미 경제 패러다임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양산업 종사자를 비롯해 비대면 정보통신 기술을 쉽게 접하고 쓸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소외를 넘어 생존 문제로 이어지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갈등이 세분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공동체와의 교류 단절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서로 만나서 교류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이웃이라든지 공동체
이 사회에 대한 관심도 약해지고 거리두기 제한 업종을 두고 제기된 형평성 논란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 거리두기가 남길 달라질 시대를 앞두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과제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전달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전해철 장관은 오늘 청주 상당보건소를 찾아 다음 달 시작되는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충북경찰청에서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지난주 공기부양정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옥천 오대리 주민들 이야기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기부양정 지원에 뜻을 모았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공기부양정의 잦은 고장에 따른 향후 예산, 관리 문제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공기부양정을 수리하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꽁꽁 얼어붙은 대청호를 아슬아슬 걸어다녔던 옥천 오대리 마을 주민들. 아이고 말 좀 해요. 미끼가 몇 번씩 주저앉으며 작대기 꼬장이나 짚고 있대요. 결국 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은 협의 끝에 공기부양정 수리비 2,500만 원과 수리할 동안 쓸 선박 임차료 6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임대한 공기부양정은 오는 14일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 올해까지 합하면 5년간 공기부양정 수리비에 들인 돈만 1억 원. 매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공기부양정 예산 500만 원으로는 턱없습니다. 잦은 고장에 매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수리비 부담도 문제에다 10여 명 고령 주민들에게 선박 관리를 떠넘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급한 불을 껐어도 주민 걱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매년 연례 행사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줬으면 좋겠어요. 철로들이 뭘 압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못 쓰는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매뉴얼도 없고. 향후 초과 예산에 대해 수자원공사도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 특히 마을 주민들이 직접 선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안전상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옥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선운영 방식 개선 등 항구적인 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난 2015년 옥천군에서 선박을 운영하는 안이 나왔지만 주민 불편 우려로 한 차례 주민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군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들이 생긴 것은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령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관리 아니면 그 사업의 발굴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과정에서 선박 운영 방안만 논의할 게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결할 근본적인 교통수단 개편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민들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녹즙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2명은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120제곱미터 규모 저온저장고 한 동과 안에 있던 녹즙 완제품 20톤이타, 소방추산 5억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온저장고 과부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TX 오송역 근처에 들어서는 대형 컨벤션 센터, 충북 청주 전시관 건립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다음 달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6월에는 건축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 청주 전시관에는 9,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시설과 2,000석 규모의 대회의실, 미술관 등이 들어섭니다. 충남북과 세종 3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광역 발령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북과 세종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지만 비상 저감 조치가 제각각 시행돼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 개 시도가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광역 발령책의 도입에 합의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을 청합니다. 김인석 경사도 처음엔 일반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배 회사가 있어요. 차편 물어보는 이런 청년들